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장인데요. 한 주간의 마무리가 되는 금요일장입니다. 자, 어제 간밤 신세계 통해서도 저희가 각종 이슈를 전달을 해드렸는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 이란 핵협정 파기선으로 5일에 높은 변동성을 보였었던 이번 한 주였고요. 그리고 일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일정이 발표가 된 상황이죠. 싱가포르로 결정이 됐고 2월 12일 날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어제장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보다 부진한 것으로 발표가 되면서 지수에 대한 상품군과 그리고 다양한 종목들에 대해서도 좀 변동성이 나왔었던 상황인데요. 자, 오늘은 어떤 시장이 펼쳐질지 오늘도 2시간 동안 신세계 함께 하시면서 그 안에 해외 선물 전략 탄탄하게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께서 저희 방송 시청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화 주실 때는요. 서울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시면 오늘의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해외 선물 전략도 상담 꼼꼼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시는 많은 시청자분이 계시는데요.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실시간 시청과 함께 채팅방 활용도 가능하니까요. 유튜브도 많이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신세계 1부에서 제공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시 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권회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장인데요. 오늘 함께해 주실 출연진분들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나경 캐스터 오늘도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나경입니다. 어제 방송이 끝나자마자 이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가 올라왔는데요.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을 싱가포르에서 개최한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오늘은요, 아무래도 CPI 지수 얘기라던가 또 그 외에 이제 정치적인 이야기들이 조금 외신 쪽에 많이 보도 들어와 있는데요. 오늘 2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박나경 캐스터 통해서 들려드릴 외신 내용도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주간의 마무리이고 이제 주말과 다음 주장을 연결되는 금요일, 중요한 금요일장인데요. 자, 오늘 함께할 마스터를 먼저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 함께할 마스터는요, 이분도 좀 오랜만에 신세계 찾아주셨습니다. 야신 김동우 마스터님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소개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금요일에 여러분의 투자 가이드, 센 남자죠. 네, 야신 김동우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센 남자 하니까 또 센 TV 또 듣고 그래요. 싶은데. 나중에 또 한번 해주세요. 네, 좀 이따 할게요. 지금 네, 준비가 안 알겠습니다. 됐어요. 네, 조금 이제 또 이런 에너지를 끌어올리셔서 나중에 이 항상 절정에 이제 네. 서울경제TV는 센TV, 네. 광고도 네. 안 주나요? 네. 저희의 사랑으로 대신해서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야신 김동우 마스터님과 함께 신세계 2시간 동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각 10시 1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현재 국가 시장 어떤 흐름일까요? 현재 시세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자, 먼저 지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수에 대해서는요, 어제장에서 추가적으로 상승 랠리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6거래일 이상의, 지금 한 7거래일 정도의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2722.75포인트로 0.24%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상승 흐름 여전한데요. 6,958.50포인트로 일단 S&P 비교해서는 조금은 약한 강세지만 일단은 강보합권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6,958.50포인트로 이어가고 있고요. 자, 유로 FX에도 다시 한번 보시죠. 유로 FX에도 역시나 어제장의 반등 이후에 오늘도 추가적으로 반등하면서 1.19 후반대 라인까지 현재 터치한 상황입니다. 1.19815달러로 0.28%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함께 보시죠. 자, 골드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유로FX와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래 연속 상승, 현재 부분까지 반등 이어가면서 1,324달러까지 올라가고 있고요. 1,324.9달러 선으로 0.24%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 오일이 지금 다른 종목에 비교해서는 홀로 지금 약세 흐름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일단 오늘 장은 71달러 초반대에서 지금 지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의 고가는 71.63달러에서 일단 터치를 한 상황이고 이후에 눌리면서 71.22달러 선으로 0.24%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달러 인덱스도 함께 보시죠. 자, 달러 인덱스 어제장의 눌림 이후에 오늘장도 추가적으로 빠지면서 92.315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달러 인덱스까지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일단 어제 소비자 물가지수 나온 이후에 지수에 대해서 조금은 변동성이 있었지만 추가적인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S&P와 나스닥 모두 반등에 성공하고 있는 구간이고 유로도 이 거래일 연속 지금 현재 구간 반등하면서 1.19달러 후반대까지 회복세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골드와 유로FX도 같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크루드 오일이 추가적인 상승을 하지 못하고 71달러 초반대에 현재 머물고 있는 시점인데요. 자, 그렇다면 현재 구간에서는 외신 쪽에서 어떤 뉴스 나오고 있는지 박나경 캐스터 통해서 먼저 정리하고 돌아옵니다. 네,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폭이 예상에 못 미치면서 뉴욕 증시들이 올랐다는 소식 첫 번째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의 4월 수입 물가가 0.3% 증가하면서 월가의 0.6% 상승치를 예상 하회했다는 소식이고요. 또 세인트 연은 총재의 발언입니다. 고용 시장이 양호한 상태로 금리 인상으로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 금리 인상은 필요 이상으로 제약적이다라고 말했고 또 역시나 투자는 여전히 부진하다면서 추가 금리 인상의 투자 제약이라는 발언까지 전해 들어왔습니다. 네, 그리고 뉴욕 증시의 공포지수로 불리는 변동성 지수죠. VIX가 장기 이동 평균선을 하회하면서 증시 상승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고 니온게이자의 신문이 보도를 했습니다. 네, 어제자죠. VIX가 13.23을 기록해서 1월 26일 최저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 신문은 이 월가에서 VIX 하락에 대한 언급이 무성했다고 전하면서 이 VIX가 4개월 만에 200일 이동 평균선을 밑돌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네, 200일 이평선은 기술적 지표 중에 하나로 그 시세 장기 트렌드를 보여주는데요. 200일 이평선은 미국발 무역 마찰이 고조된 이후 완만한 상승세를 보여왔습니다. 또한 신문은 이 VIX가 200일 이평선을 하회한 것은 이 트렌드 변화를 보여주는데 일부 시장 참가자들은 단기 주식 매수 신호가 점등했다고 보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시장의 변동성이 돌아왔지만 아직은 현금으로 갈아탈 때가 아니라고 UBS가 분석을 했습니다. 시장 리스크가 커지고 또 변동성도 일상화하고 있지만 이것이 투자 매력이 줄었다거나 또 투자자들이 꼭 마이너스 수익을 기대해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라면서 글로벌 경제 성장세와 또 기업의 이익 성장세가 견고한 만큼 주식을 매입하는 게 옳다고 권고를 했습니다. 네, 또 증시의 가치가 현금과 채권에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매력적이라면서 주식에 투자하면 단기적으로 이득을 볼 가능성이 있고 장기적으로는 수익이 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증시에서 1987년 블랙 먼데이 때와 비슷한 움직임이 포착됐다는 경고 목소리가 나왔다고 투자 전문지인 베런스가 보도를 했습니다. 한 이 보고서에서는 주가가 폭락한 블랙 먼데이 당시와 비슷한 모습이 포착돼서 우려된다면서 펀더멘탈보다는 기술적 요인과 또 투자 심리가 문제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세제 개편 후에 이 시장이 과열 상태를 보이는 것이 블랙 먼데이 때와 유사하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달러엔 환율이 소비자 물가지수죠. CPI가 이 시장의 예상을 밑돈 영향으로 아시아 시장에서 좁은 폭으로 움직였는데요. 한 은행 전략가의 말에 따르면 일본 기업들의 엔화 매도세로 달러엔이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최근 엔화의 움직임은 대규모 인수합병 등 일본 기업들의 강한 엔 매도 압력에서 온다면서 엔화가 일본 기업들의 실적 시즌을 주시하면서 단기적으로 오를 수는 있지만 일본 기업들의 적극적인 대미 투자로 달러엔이 더 오를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의 이란 핵협정 탈퇴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증산을 주도하고 나설지 여부가 주목된다는 소식입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 등 해외 언론에 따르면 사우디는 최근 유가 안정을 위해서 나서겠다고 공언을 했는데요.
그 사우디 에너지 산업 광물자원부 장관은 이 트위터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석유 시장 안정에 대한 우리의 공헌을 확인하고 싶다면서 오펙의 지도자 러시아, 미국과 긴밀히 연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우디는 유가 급등으로 앉아서 큰 이득을 볼 수 있는 산유국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가 상승을 대놓고 반길 수는 없는 입장인데요. 전통적으로 중동 지역에서 미국의 우방인데다가 이란과는 이 적대 관계라서 미국의 핵협정 탈퇴에 찬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우디가 단독으로 증산에 돌입을 하면 그동안 유가 하락을 막기 위해 공조했던 다른 석유 오펙 회원국과 러시아 등과 사이가 틀어지거나 다른 산유국들이 감산 합의를 어길 구실을 줄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이 감산 합의에 참여하고 있는 오펙 그리고 비오펙 국가는 총 24개 국가입니다. 이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사우디 내부 시장에 밝은 한 소식통이 사우디의 어떤 행동도 다른 생산국과의 공조를 통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다만 아직 구체적인 증산 수치는 나온 것이 없고 최소한 3개월은 물리적인 생산 규모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 국제유가가 미국의 이란 핵협정 탈퇴 선언으로 급등한 가운데 이 투자자들의 관심이 다른 산유국들의 반응에 쏠리고 있다고 호주 뉴질랜드 은행 ANG가 전했습니다. 이 파이낸셜 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오펙을 비롯한 산유국들이 미국의 이란 제재에 따른 원유 공급 차질에 대응할지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는데요. 애널리스트들은 이란의 원유 수출이 감소하면 쿠웨이트와 이라크가 발빠르게 생산을 확대할 것으로 보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메릴 린치는 내년에 유가가 배럴당 $100까지 오를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역시나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인데요. 이 애널리스트들이 이 베네수엘라의 원유 생산 축소와 또 미국의 제재에 따른 이란산 원유 수출 제한 그리고 오펙과 러시아의 공급 억제 노력 등이 맞물려서 내년에는 $100를 터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을 내놨습니다. 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활동이 늘어나면서 이 가상화폐 가치가 최대 64,000달러까지 뛸 수 있다고 블록체인 분석 업체 펀드스트라트가 분석을 내놨습니다.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광풍이 불면서 1,000달러를 밑돌던 비트코인 가격은 19,000달러까지 폭등하다가 각국 정부의 규제 압박에 $10,000 선까지 밀렸는데요. 하지만 이 비트코인 채굴의 경제학으로 가상화폐는 다시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역시나 가상화폐 관련된 소식인데요. 가상화폐 붕괴가 메모리 반도체 D램 시장을 흔들고 있다고 니케이 산업신문이 보도를 했습니다. 일본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체크 해킹 사건으로 이 가상화폐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스마트폰과 또 데이터 센터와 함께 이 D램 수요의 큰 축이었던 서버용에 대한 수요가 급감하고 있어서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전용 D램 수요도 정체되고 있어서 D램 가격이 2년 만에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전망했습니다. 또 신문은 2개월 전까지만 해도 가상화폐를 새로 획득하는 마이닝, 즉 채굴을 위한 D램 수요가 왕성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상 여기까지 오늘 글로벌 오프닝 이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이슈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일단 변동성 지수라고 하는 빅스가 200일 이평선을 좀 하회하면서 변동성이 조금 낮아진 부분이죠. 주식에 대해서는 매수 신호로 좀 봐도 좋다라는 의견이고요. 그리고 일단의 유가 안정에 대해서 좀 많은 각국들이 좀 노력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란발 원유 공급 차질에 대한 가능성을 좀 보고 산유국 반응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과 함께 증산 여부에 대해서도 아직도 계속적으로 불거져 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유가가 일단 BOE 쪽에서는 $100까지도 오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도 양쪽 의견에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현재 부근의 외신 쪽의 뉴스 박나윤 캐스터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도와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은 야신 김동호 마스터님과는 어떤 이슈를 다루게 될까요? 오늘의 퓨처스 이슈 토크 먼저 이슈들 화면 두 개에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퓨처스 이슈 토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요, S&P 500 6월물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가속화 우려 완화 대비해서 상승세를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S&P 500 지수인데요. 자, 일단 지수에 대해서는 상승 쪽으로 꾸준하게 흘러가면서 현재 구간도 역시나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요, 유로 FX 6월물입니다. 미국 국채 금리에 따라서 좀 하락하면서 유로가 단기 반등세 현재 구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1.19820달러까지 후반대 가격 터치하면서 이제는 1.2라인까지 좀 넘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이슈로 유로 FX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슈는 크루돌입니다. 6월물이고요. 중동 정세 불안의 상방 시도를 좀 지속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현재 부근에선 소폭 눌리면서 71.22달러 초반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크루도일도 세 번째 이슈로 점검합니다. 자, 마지막 이슈는 골드입니다. 골드에 대해서는 미국 물가지표 부진에 반등 성공하면서 2거래일 연속 상승세에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자, 현재 부근에서도 어제장에 1,320달러 회복과 동시에 오늘장은 1,425달러까지 오르면서 0.23% 강보합권 유지가 되고 있는 골드까지 마지막 이슈로 점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도 이렇게 네 가지 이슈를 준비했습니다. 지수와 통화 그리고 크루돌과 골드까지 모든 상품군들 다양하게 좀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이슈는 S&P 500입니다. 생산자 물가지수와 소비자 물가지수에 대한 발표도 이어졌었고 일단 지표에 대해서는 예상치를 좀 하회하는 수치로 나왔습니다만 최근에 이 S&P와 지수에 대한 랠리는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먼저 업앤다운 지수에 대해서 S&P 500 들어본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마스터님 지금 중립이시고, 관망을 들으셨고, 자, 저와 지금 박나영 캐스터 모두 업에 대한 의견이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자, 일단, 지수는, 지금 한 7거래일 연속 상승을 이어가고 있잖아요. 네. 오늘까지 만약에 상승으로 마감된다라고 예상을 한다면, 그런데 지금 마스터님 관망을 들어주셔서 참 궁금한데요. 네. 지금 S&P 500 같은 경우는요, 좀 앞서서 얘기를 드리자면, 지난, 날짜로 보면요, 5월 2일, 5월 4일, 5월 3일이 되겠네요. 자, 이날 제가 어떤 전략을 들었냐면, S&P 같은 경우 2600이 지지가 되거나 혹은 이탈이 되더라도 2580선 내외에서는 지지 매수 가능하다 말씀드렸고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단기 반등의 가능성을 제가 드렸었어요. 이날이.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매수 포지션으로 2600선 내외에서 계속 매집을 했었고요. 거기서부터 지금 2700대까지 지금 상승이 많이 올라왔죠. 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과열 구간이긴 하고요. 아직 하락으로의 어떤 턴은 안 보이지만 오늘 단기적인 어떤 조정의 되돌림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구간이라서 제가 지금 관망을 든 거예요. 그래서 얘가 오늘 S&P가 상승을 추가적으로 하기 위해서는요, 2730선대를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이 안 나온다면, 오늘은 단기적으로 좀 눌림이 올 수 있는 2700선 초반대까지 좀 눌릴 수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제가 관망을 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 전에 계속적으로 매수적인 관점을 드렸는데 지금의 가격대는 조금 오버슈팅된 부분일까요? 그렇죠. 항상 지수라는 게 끝없이 한 번에 계속 갈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렇죠. 쉬어가는 구간이 있을 수 있고 지금은 또 숨고르기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여졌고요. 사실 지금 이슈들이 좋은 이슈보다는 나쁜 이슈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렇지 않다라면 얘는 오늘 그리고 국내 시장도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나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네. 좀 주춤하는 모습은 그런 아마 영향들이 있지 않나 싶어서 네. 조금은 쉬어가는 구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뭐 추세가 매수 쪽으로 이미 갔고 현재 부근에서는 그 매수 쪽에서 계속 쭉 더 가기 이전에 좀 조정을 받고 있는 한 템포 쉬어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여기서 방향 설정을 좀 뭐 가신다기보다는 좀 관망을 하시면서 좀 지켜보자라는 의견이신 것도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S&P와 나스닥 모두 최근에 같은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마스터님. 네, 그렇죠. 그렇다면은 지금 나스닥이 또 이런 반등으로 오랜만에 또 6,900을 좀 넘어서 일단 7,000원을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은, 나스닥도 역시나 현재 구간 좀 쉬어갈 수 있는 구간이다. 뭐 보실까요? 네, 지금 요즘에 네. 근래의 모습이 나스닥과 S&P가 정말 사이좋게 잘 네. 같이 흐름을 같이 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요. 네네. 지금 나스닥 마찬가지로 좀 전에 설명드렸던 S&P와 마찬가지로 나스닥도요. 얘도 그슬로 올라가면 얘도 5월 3일 날 네. 제가
6,550선대 혹은 6,580선대의 지지가 이루어진다면 단기 반등 가능한 구간이었기 때문에 이쪽에서 매수 전략, 그래서 단기 매수로 했었어요. 그래서 6,500선대부터 지금 6,900선대까지 네. 단기 저희 목표가 7,000선이었기 때문에 거의 저희 목표가에 근접한 그렇죠. 그런 구간이고요. 해서 오늘 나스닥도 숨고르기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분 추가적인 상승에는 조금 한 템포 물러서는 것도 전략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전에 반등 이어갔었던 6,500선에서 거의 이제 저점인데 그 부분에서 좀 매수 사인을 주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까지 상승분이 꽤 어마어마한 상황인데 자, 이제 목표가까지 거의 다 도달한 S&P와 나스닥의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매수적이기보다는 지금 한 템포 쉬어가는 의미에서 좀 관망의 의견 두 지수에 대해서 좀 살펴보시길 바라겠고 그렇다면은 지금이 뭐 매수로 올라가고는 있지만 뭐 조정이라고 두 종목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상승분에서 조정을 받는다면은 어느 정도까지 좀 밀릴 수 있는 그 좀 텀을 봐야 될까요? 그렇죠. 네, 네. 지금 S&P 500 같은 경우는요, 조정이 나온다면 단기적으로 네. 2715라인, 2715라인 1차적으로 나올 수 있겠고요. 네. 2차가 2710라인 때까지 2차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겠고 네. 거기가 만약에 이탈이 된다면요. 2700선 때까지 지금 추가 조정 가능한 구간이에요. 그래서 네네. 2700의 어떤 지지 확인 매수, 예, 지지 확인 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나스닥은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만약 조정이 들어온다면 6,935라인 1차적으로 여기까지 눌릴 수가 있겠고요. 2차 조정은 6,900선대까지도 눌려질 수 있기 때문에요. 네. 왜냐하면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S&P와 다르게 좀 변동성이 좀 크죠.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6,900선 여기까지도 좀 넉넉하게 좀 조정을 기다린 이후에 매수 들어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현재 오늘의 고가를 돌파하는 모습이 아니라면 오히려 고점 쪽에서는 매도 전략 가능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두 지수에 대해서 좀 눌림을 예상을 하시고 이후에 매수 쪽으로 갈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이신데, 자, S&P 같은 경우에는 2,715선 그리고 더욱더 좀 밀린다면은 2,700선까지도 밀릴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2,722거든요. 자, 그리고 일단 밀렸을 때 이후에 다시 좀 매수 쪽으로 보시는 게 유효하고 오늘장의 흐름으로 고점을 일단 돌파를 한다면은 고점 부근에서 돌파하지 못하면은 그 고점 부근에서 매도로 들어가시는 것도 또 다른 포지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인데요. 나스닥 같은 경우 현재 6,954포인트 선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6,900포인트까지 좀 밀릴 가능성이 있고 이 조정세에서 이후 매수적인 접근 가능하다라는 그 부분, 뭐 매도에 대한 부분도 S&P와 마찬가지로 고점에 대해서 매도적인 관점 함께 도와주셨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슈 S&P 500에 대해서 맞소님 좀 관망을 들어주셨는데 지금 매수 쪽으로 이전의 추세가 이어져 왔었던 과정 속에서 좀 오늘장은 좀 오버슈팅이고 좀 눌림 이후에 매수 쪽으로 좀 바라보자라는 의견 다시 한번 점검해 드렸고요. 자, 그래서 외신 쪽에서는 업에 대한 의견 드렸는데 들어볼까요? 네. 네, 지금 개장전을 앞두고 지금 역시나 이제 마감 이후부터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지금 흐름입니다. 지금 뭐 미국 입장에서 해외인데요. 해외 시장의 경우 이제 뭐 아시아는 월가의 상승세에 힘입어서 역시나 긍정적인 움직임으로 마감을 했고 또 유럽장은 좀 변동, 출렁이면서 약간의 압력을 받았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부시각 8시 반, 아침 8시 반에 이제 미국 수입과 수출 가격 인덱스가 발표가 되고 또 소비자 전망 지수가 동부시각 오전 10시에 또 발표가 되죠. 지금 다우존스 지수가 가파른 상승세로 마무리를 하면서 이 시장 예상보다 조금 하회했던 이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이어지면서 이 CPI 지수 시장 예상보다 0.2% 기록을 했잖아요. 이 소식이 이 시장에 좀 기대감을 높였고 또 미국 중앙은행의 긴축 정책에 대한 우려를 좀 잠재웠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에 북미회담 일정과 장소가 공개가 됐는데요. 이 세계 평화를 위한 매우 중요한 순간이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아무래도 시장에 좀 호조세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예상
보도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한 뭐 신규 실적에 대한 발표는 없고요. 그리고 또 다른 소식 하나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지금 전반적인 미국 증시와 또 트럼프의 결정 등이 전 세계 증시와 분위기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에 대한 대략적인 이야기들이 나온 보고서인데요. 지금 사실 미국 증시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지금 세계 증시 자체가 소프트한 미국 인플레이션 지수에 힘입어서 또 투자자들이 위험 자산에 몰리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것을 뭔가 급하게 혹은 공격적으로 가려는 우려를 잠재웠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47개국에 대한 그 MSCI 선진국 지수가 역시나 평균적으로 0.3%가 상승을 했고 3월 9일 이후로 최고의 주간이다. 그래서 가장 베스트 윅이라는 표현도 쓰고 있고요. 이런 증시 랠리는요, 이 투자자들의 그 안심하는 정도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는데요. 애널리스트들은 인플레이션의 이런 약세가 이 연준의 금리 인상 기회를 낮추는지 여부에 관심을 가지면서 또 앞으로 연준이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인지에 더욱더 집중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번 여름이 지나면 추가로 한 2번에서 3번 정도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 몇 달간 미국 데이터가 좀 지지세였는데요.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아무래도 연준이 뭔가 행보를 보이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남았다라고 보고 있고 또 이런 인플레이션 지수가 미국 국채금리에 제동을 걸면서 5년물과 30년물 사이의 갭이 2007년 이후에 가장 좁아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상황 역시 북한 이슈 우려가 좀 잠재워지면서 이제 정치적인 관심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접전과 또 중동 지역의 긴장 상승으로 이제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이 JP모건 이코노미스트가 말하기를 트럼프는 시진핑이 필요하다. 북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중국의 지지가 단기적으로는 가장 우선순위가 될 것이다. 하지만 회담이 끝나고 나면 이제 무역 문제로 돌아가서 이 전면의 문제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은요, 지금 워싱턴에서 다음 주 이제 무역 문제 논의를 위해서 만날 예정인데요. 이번 달 초 베이징에서 있었던 회담은 진전이 없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또 어떤 이야기들이 오갈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과 중동 정세에 대한 불안을 좀 지수에 대해서 시장에 대해서는 좀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뭐 이제 잠시 후에는 또 드라기 총재의 위원회 연설이 있는 만큼 이에 관련해서 달러 그리고 지수에 대한 영향성까지 함께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 S&P 500에 대해서 의견 나눠봤고요. 두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이슈는 바로 유로 FX입니다. 자, 유로 FX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까지도 상승 반등을 하면서 1.19달러 후반대다라는 말씀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유로 FX 1.19885달러까지 올라가면서 고점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 이제 드라기 총재 발언이 있는 가운데 지금 관망 쪽에서 조금씩 변화가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유로에 대해서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볼게요. 네, 하나, 둘, 셋. 네, 외신 쪽에서 지금 다운이고요. 저와 맞선이 지금 업에 대한 의견이 확인된 상황입니다. 자, 확인이 되셨고요. 맞선님 지금 뭐 바꾸실래요? 생각이 아니요. 생각이 외신과 아니 생각을 좀 골똘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좀 여쭤봤는데 네. 자, 지금 어제장에 일단 좀 의미 있는 반등이 일어났고 오늘장까지 좀 반등을 하고 있는데 사실 유로 자체로는 상승할 만한 힘이 그렇게 뭐 많지는 않잖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어떻게 보실까요? 여쭤보시는 거 네, 궁금해서. 아니, 그게 아니고요. 네네. 이게 또 한 달, 두 달 이전으로 돌아가 보자면 그때 달러 인덱스 굉장히 약했었죠. 거기 뭐 하방 쪽이 너무나 세서 어디까지 떨어질지 뭐 날개 없는 추락 뭐 이 정도까지 얘기했었지만 저번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었고요. 거기서부터 달러 인덱스는 급반등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거의 이제 한마디로 뒤통수를 친 건데요. 그로 인해서 유로가 사실은 제가 지금 업을 든 이유는요. 저희 단기적으로 저희가 1.24510 일봉으로 보시자면 4월 중순 때부터 저희 계속 매도 쪽만 제가 외쳤어요. 그 부분이 결국 터지고
단기적으로 저희가 목표가 잡은 지금 1.18700대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자리에서는 지금 달러 인덱스 자체도 근간의 초급등에 따른 최소한의 단기적인 되돌림 조정은 있을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요. 지금 유로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자리에서 크게 밀리지만 않는다면 유로 같은 경우는 1.20대까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여져서요. 네네. 단기적으로 해서 지금 제가 업을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의 상승세가 좀 막 크게 밀리지 않는다면 1.2달러까지는 뭐 반등할, 단기적으로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이셔서 오늘의 업을 들어주신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최근에 유로가 뭐 앞서서의 그 목표가 1.18700까지 좀 떨어졌다가 다시 좀 올라가고 있는 네, 추세이고. 그리고 지금 단기적으로 1.2인 거고요. 네네. 지금 그게 너무 가깝죠. 그렇죠? 조금 더 멀리 본다면 그렇죠. 1.21까지도 가능해요. 네. 1.21 정도까지도 네. 충분히 단기적인 반등은 가능해 보인다. 그래서 네. 이 부분 좀 참고하시고 지금 올라오는 자리에서 지금 저항대예요. 이 부분만 뚫어준다면 확실한 상승으로의 단기적인 꺾임이 나오는 자리인데 아직 100% 완벽한 신호는 나오지는 않았어요. 여기서 만약에 밀리게 되면 다시 한번 바닥 쪽으로 되밀릴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 주의하시면서 매수 쪽 공략해 보시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단기적인 반등뿐만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가격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1.2 단기적으로의 반등은 1.2달러고요. 조금 더 상승 시에는 1.21달러까지도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자, 그렇다면은 이제 달러 인덱스도 좀 연관지어서 함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유로 FX는 오늘장까지 계속적으로 좀 상승 단기 반등을 하고 있고, 그 반대로 달러 인덱스는 93라인에서 좀 꺾이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달러 인덱스가 지금은 잠시의 조정인지 아니면 이제 추세 하락으로 좀 길게 봐도 좋을지 그 부분도 시청자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네. 달러 인덱스 조금 봐주실까요? 네.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요. 제가 계속 이제 봐왔던 자리 자체가 93.30대까지가 단기적인 어떤 반등 구간이었어요. 이제 거기까지 거의 근처까지 왔는데요. 여전히 아직은 상승 추세가 남아는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만약에 달러 인덱스가 93선을 강하게 돌파를 하게 된다면 94, 95까지도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자리라고 보여지고요. 네. 해서 지금 단기적으로 눌림이 현상이지 얘가 어떤 추세적으로 상황이 하락으로의 전환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눌림이 오더라도 최소 91.30선 혹은 40선 내외의 지지만 이루어진다면 다시 한번 달러 인덱스는 상승의 추세를 한번 더 만들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의 하락이 추세적으로 전환은 아니다라는 분석과 함께 일단 상승 추세는 살아있고요. 91.30까지는 좀 눌릴 수 있지만 이후에 계속적으로 하락한다면 93라인 돌파 이후 회복이겠죠. 회복 이후에 94, 95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추세적인 상승은 좀 살아있다라는 말씀 달러 인덱스 다시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외신 쪽에서는 유로 FX에 대해서 지금 다운을 들어주셨는데 이게 좀 단기적인지 장기적인지 들어볼까요? 네. 네, 지금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제가 다운을 말씀드린 건 단기적인 거고요. 그리고 달러의 아무래도 상승세는 거의 끝물이다라고 보는 외신 견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좀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금 일단은 달러가 약간의 약세에서 다시 반등을 좀 하면서 유로가 좀 하락했다는 소식이 먼저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이 좀 소프트한 느낌으로 오면서 이제 그 연준의 금리 인상을 급하게 공격적으로 만들지 않았다라는 부분까지도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번 주에는 좀 약간 달러가 주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4주째 지금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곡선이고요. 이 이유는 미국 경제가 상대적으로 강하다, 호조다, 호황이다라는 믿음과 또 다른 지역들의 그 상대적인 좀 정체 속에서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아무래도 달러는 다시 좀
회복을 했다라고 진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CPI 지수가 조금 예상치를 조금 하회를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유로는 그에 반해서 상대적으로 약간 약세를 보이면서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조금 돌아가고 있는 느낌이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는 이런 모습이 보일 것으로 보이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지금 달러의 상승 자체가 약간은 이제 약세로 조금 돌아서지 않을까. 앞으로는 곡선이 하방으로 그려내지 않을까라는 보도,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면요. 자, 지금 트럼프의 결정에 대해서 유럽 국가들이 어떤 방향으로 앞으로 행보를 보일지에 대한 이제 그 의견을 나타낸 기사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트럼프의 결정에 대해서 지금 유럽 국가들은 미국 없이도 이제 이란에 대한 기존 제재를 강하게 이행할 것이고 또 이제 미국에 대해서 의존하지 않겠다라는 메르켈 총리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국의 보호를 받지 않는 이제 자세로 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프랑스의 마카롱 대통령 역시 이제 유럽은 더 이상 트럼프의 결정을 받아들이거나 이를 따라가지 않을 것이지만, 하지만 그 자체의 가치는 존중하겠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제 유럽이요, 좀 더 단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융커 이씨 유럽 의장의 말에 따르면 유럽을 세계 시장의 리더로 만들기 위해서 28개 member 국가들은 더 구체적인 상업 협정을 맺어야 되고 또 수출과 고용 증대를 확실히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구체적인 유럽 시장의 뭔가 단결력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시장의 강세와 또 미국에 맞설 것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또 이 영향 자체도 유로의 조금의 상승에 견인하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보도 역시 들어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유로 FX에 대한 의견 외신 쪽에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두 번째 이슈 유로 FX에 들어보는 동안에 시간이 벌써 33분 지나갔는데요. 자, 오늘의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된 상황입니다. 자, 금요일장 개장과 함께 시세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립니다. 시세 보시죠. 자, 오늘의 금요일장이 개장이 됐습니다. 개장과 함께 일단 지수에 대해서 방향성 보실까요? 자, 지수는 초반의 상승세보다는 좀 약해진 상황이죠. 추가적인 추가 상승 나오지 않고 일단 소폭 밀리면서 S&P 500 지수는 2,721.25포인트로 0.19%, 0%의 강보합입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인데요. 일단 보합권, 강보합권에서 움직임은 이동이 되고 있는데 좀 약합니다. 6,957포인트 선에서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로 FX도 다시 한번 보시죠. 자, 방금 전에 두 번째 이슈로 유로 FX 저희가 봐드렸는데 0.34% 강세로 1.19875, 여전히 1.19달러 후반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골드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골드도 역시나 1324.9달러 선으로 현재 1325와 1324 라인에서 좀 움직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 오일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 좀 하락으로 전환된 이후에 또 빠르게 상승 쪽으로 전환이 되지는 못하고 있고요. 현재 71.27달러 선으로 0.18% 약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달러 인덱스 추가적으로 볼게요. 자, 달러 인덱스는 뭐 여전히 하락 움직임이고요. 92.275선으로 92라인 초반대까지 밀리고 있는 달러 인덱스까지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자,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지금 현재 부근에서 좀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보합권 움직임입니다. 선물 쪽과 좀 마찬가지 같은 흐름인 것 같은데요. 나스닥과 S&P는 좀 소폭 하락하면서 증시 출발했다라는 소식까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수에 대해서는 추가 상승은 하지는 못하고 일단은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역시나 이제 뭐 시세가 좀 분출이 됐고 오히려 또 오버슈팅이 나온 이후에 지금의 뭐 조정을 좀 쉬어가는 흐름으로 지수는 봐야 된다라고 앞선 첫 번째 이슈 설명 때 도와드렸는데, 자, 맞선이 일단 오늘 고점은 좀 다시 한번 기록은 하지는 못하고 계속 추가적으로 좀 주춤하면서 밀리네요. 네. 네네. 네. 네, 지금 오늘 물론 뭐 금요일장의 그런 특성도 있겠지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스닥과 S&P는 오늘의 현재 고가 돌파가 되지 않으면 단기적인 혼조 횡보 흐름이 나올 수 있고요. 추가적인 조정의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기 때문에 오늘의 고점을
고점을 저항대로 두시고 단기 매도 전략 가능합니다. 네, 단기적인 이제 물론 전략이에요. 오늘 고점을 돌파하고 어떤 상승 패턴을 흐름을 이어간다면 추가적인 상승 아직은 열려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네. 오늘로만 봤을 때 저 같은 경우에 단기적인 조정이 좀 나올 수 있는 이제 그런 구간이라고 판단을 해서 지금의 어떤 라인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혼조 흐름이 나올 거예요, 아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은 매도로 보실 분들은 오늘의 고점을 좀 기준가로 삼으시고 단기적입니다. 단기적인 부분으로 오늘의 고점에서 매도적인 접근 가능하고요. 하지만 고점을 돌파하고 추세가 계속적으로 상승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여전히 이 상승 랠리에 대한 추세의 힘이 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때는 또 상승 쪽으로 바라봐야기 때문에 매도적인 접근을 좀 지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개장이 된 지 7분 정도가 지난 시간인데요. 자, 개장 이슈 박나경 캐스터 톡에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네, 지금 마스터님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증시가 큰 변화 없이 지금 이제 시작을 했다라고 오픈을 했다라고 지금 보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보면은요. 다우존스도 역시나 약간 14포인트 정도 오른 수치로 보이고 있고 또 S&P는 여전히 플랫하다, 별 변화가 없다, 혼조 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 통신주와 또 이제 기술주들이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또 나스닥 지수 역시 0.1%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소식부터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에너지 지수들이 지금 그동안에는 조금 3.8%나 상승세를 보이면서 지난주에 조금 이제 호조를 나타냈는데요. 지금 이제 S&P 500 부분 중에서 가장 이제 두드러지는 특징이었습니다. 역시나 지금 에너지 부분이 그래도 시장을 리드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금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진단을 하고 있고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에 지금 오일 가격의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조금 더 계속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보면은요, 지금 이제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50일 이평선이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또 언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사실 이제 아직은 여러 가지 관망적인 모습이 많이 보여지는 느낌이고요. 앞으로 조금 더 지켜보면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부분에서 개장 이슈 다시 한번 점검을 해드렸고요. 자, 지수에 대한 부분 역시나 미국 시장의 영향, 국내 시장에서도 받기 때문에 지수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세계 경제 시장 흐름을 파악하는데도 참 많은 도움이 되는 지수인 것 같습니다. 자, 질문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문자 질문 먼저 확인할게요. 끝자리 7664님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지수들이 조정을 받는데 항생도 조정이 올까요? 매도에 물려 있어서 걱정입니다. 라고 시청자분께서 네, 질문 주셨는데 앞서서 지수에 대해서는 이제 좀 조정세가 올 수도 있는 구간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매도를 가지고 보유 중심 분이라면은 이 조정이 좀 반가울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항생도 조정이 올 수 있을지 항생에 대해서 좀 짚어주셔라 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항생 차트 함께 볼까요? 지금 근데 항생의 지금 진입가가 얼마신지가 진입가는 아직 좀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해주셨고 약간 추세적으로 좀 궁금하신가 봐요. 지금 항생 같은 경우는요. 저 같은 경우는 작년 중반까지만 해도 개인적인 어떤 투자 외에 여러분들의 어떤 가이드로서는 항생을 제가 종목을 사용을 하지 않았었는데요. 네, 작년 이제 10월, 9월 정도부터 항생이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와서 그때서부터 제가 이제 리딩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요 근래 항생이 너무 재밌어요. 이제 항생은요. 이 투자 포인트를 정확하게 제가 다 드리지는 못하겠는데, 항생의 어떤 흐름 패턴을 잘 파악을 해보시면 얘네들의 어떤 일정한 패턴이 있어요. 그리고 중국 시장, 요 근래에는 중국 시장 잘 살피셔야 돼요. 항상 차이나와 이 항생이 같이 움직이지는 절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가끔씩 혼돈이 오셔가지고 큰 손실을 보시는 분이 많은데요. 항상 똑같지는 않은데 최근의 흐름은 상해 지수 같이 좀 연동해서 좀 보시고요. 그리고 요즘의 항생은 주로 미국 지수 선물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요? 네, 그 부분 꼭 참고하시고요. 지금 항생이 지금 매도에 물리셨다 하면
제 생각으로는 오늘 어제 구간이 아니시라면 굉장히 지금 큰 폭의 매도에 물리셨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더 아래쪽이니까요. 그래서 이게. 거의 700 이하에서 물리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굉장히 지금 위험한 구간에 있어요. 하지만 지금 추가적인 어떤 상승보다는요, 오늘 만약에 미국 시장이 약간의 약세로 조정이 좀 나와준다면 항생도 따라서 조정이 좀 나올 수는 있어요. 해서 지금 고점 부근이긴 한데요. 네. 너무 마음 졸이시지 마시고요. 지금 제가 정확한 가격을 몰라서 어느 정도 선에서 정리를 하라는 말씀을 제가 가이드를 좀 하지를 못하는데요. 네. 조정은 좀 나올 수 있어요. 미국 시장의 어떤 조정 폭에 따라서 항생도 조정 폭이 정해진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어떤 매수 구간이라기보다는 단기적인 좀 고점 구간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이 일단 항생 역시도 최근에 4거래일 연속 꽤 급등한 흐름이에요. 오늘도 1% 넘게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항생을 최근에 분석을 하셨을 때 미국 시장, 미국 지수에 대한 영향을 좀 꽤 받는 부분이다, 요즘이다라는 말씀 해주셨는데 일단 미국 지수가 눌리는지 그 부분도 잘 확인하시고 그때 맞춰서 그 기회를 꼭 살리셔서 좀 나오시는 전략이 가장 유효해 보입니다. 계속적으로 고점 이어갔기 때문에 일단 3700 아래 라인에서 좀 매도로 들고 가셨다면 지금이 더욱더 손실이 커지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지수 눌리는 거 좀 보시고 항생도 역시나 좀 나오셔라 라는 그런 말씀까지 정리합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빠르게 이어갈게요. 끝자리 7008님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맞선이 다음 주 월요일 국내 선물 시장 전망은 어떤가요? 라고 국선을 또 물어보셨는데 일단 뭐 항생도 미국 지수에 영향을 많이 받는 만큼 뭐 우리 국내 선물도 마찬가지로 간밤 뉴욕 증시에 대한 내용도 설명이 좀 필요한데 이제 일단 오늘 국내 선물 지수를 보시면 오늘장도 상승으로 마감이 됐어요. 318.51선까지 올라간 상황인데 일단 다음 주 월요일장 좀 전반적인 흐름을 좀 짚어주신다면은 네. 네네. 지금 북선을 보시면요. 네네. 사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어떤 미국 시장의 상승이나 이런 흐름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상승폭이 좁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물 시장에서의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굉장히 지금 최근의 흐름에서만 거의 1조 5천억에 달하는 매도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다 보니까 선물 시장에서의 힘도 굉장히 약한 그런 흐름이다 보니까 사실 미국 시장이나 지금 세계 경기나 이런 걸로 봐서는 지금 국내 선물 자체도 320선 저 위에 있어야 정상이에요. 근데 지금 320선을 오히려 저항으로 두고 거기를 돌파를 못하는 모습이 계속 연일 나오고 있는 모습이란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오늘 미국 시장 자체가 약세로 마감한다 치면요. 우리나라 시장도 월요일은 조정이 불가피하다. 일단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음 주 장세 같은 경우는요. 아직 일봉상 국내 선물 시장이 하락의 어떤 추세는 아니지만 근데 외인들의 그런 매도세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상방울의 힘이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구간들은 추세보다는 국내 선물 쪽은 단기적인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는 구간 흐름에 따라서 수익을 챙기는 그런 전략이 다음 주까지도 이어질 거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추세적인 부분을 좀 짚는다기보다는 수급적인 측면으로 좀 지수를 바라보셔야 될 것 같은데 외국인 쪽에서 수급 이탈이 계속적으로 좀 이어진다면 지수에 대해서 조금은 가격대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개장한 지 한 15분 정도가 지나간 상황인데요. 지수에 대해서는 일단은 S&P보다 나스닥이 좀 약한 상황이었잖아요. 결국엔 나스닥이 하락으로 전환이 된 상황입니다. 자, 지금 나스닥이 하락으로 전환이 된 상황이고요. 6,949.50포인트, 48포인트까지 빠지면서 지금 이제 개장 이후 지수에 대해서는 큰 힘을 주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역시나 마스터님이
일단 나스닥도 지수 밀릴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하락 추세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는 6,942선대까지 거의 많이 밀렸죠. 그렇죠? 고점 대비하자 치면 6,980선 내외에서부터 40선이면요. 거진 이제 핍수로 봤어도 한 160핍 정도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네. 오히려 지금 S&P는 그나마 조금은 버티고 있는 상황이에요. S&P 같은 경우는 지금 다우지수 자체가 일봉상 보셔도 아직은 꺾임이 완전하게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한 발 앞서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정이 빠르다고 저는 판단했어요. 그래서 네. 나스닥은 추가적인 조정, 아까 오늘의 고점인 6,979라인을 돌파를 하는 모습이 아니라면 고점 부근에서의 매도가 유효하다. 그래서 그런 전략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현재 6,942선까지 찍었는데요. 지금 반등 시 단기 매도 계속 가능한 구간이에요. 네. 네, 알겠습니다. 반등 시 단기 매도적인 접근을 지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개장을 한 이후에 지수의 상황은 조금씩 달라지는 상황이고요. 그 밖에 종목과 유로에 대한 부분, 골드도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흐름에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드라기 총재 연설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저희가 또 잠시 후 2부에서는 드라기 총재 연설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크루드올과 골드도 함께 추가적으로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에서도 다양한 전략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 잠시 후 2부에서도 야신 김동우 마스터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